창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주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 개념에서는 시간을 여기다 오롯이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이라는 시스템을 쓰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무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꼭 하나를 선택해서 창업을 한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막막하시죠? 내 상황에 맞는 무인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나에게 맞는 아이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던 키즈카페, 무인 키즈카페 우리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물가 인상이나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비용 절약의 끝판왕, 무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무인 아이템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인 아이템, 이 창업 아이템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구매형, 그리고 자판기형, 공간대여형,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구매형은 대표적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구점, 그리고 무인 옷가게, 무인 계란 할인점 같이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원가를 무기로 기존의 업체의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아이스크림과 문구점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안착했고, 지금 계란 할인점이나 옷가게 같은 게 뒤로 잇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판기형이 있습니다. 자판기형은 이제 무인 오락실, 코인 노래방, 그리고 무인 카페, 라면 카페, 코인 셀프 빨래방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자판기형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락이나 취미 시설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생활 편의 시설로 이용한다, 이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구분짓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오락 취미 시설로서 이제 사용할 때는 가격이 저렴하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이용하는 이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다양화되고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임대형 아이템인데요. 스터디 카페, 무인 키즈 카페, 그리고 공유 오피스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른들도 공무원 시험, 또 무슨 자격 시험, 애들은 학교 시험, 이렇게 등등등 이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수기 시즌이나 이런 게 시험 기간 전으로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애들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또 스터디 카페를 자주 찾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끼리 이제 시간을 보낼 때 관광지나 유원지가 좀 번잡하고 힘들잖아요. 대기 시간도 많고 줄도 서야 되고. 근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 무인 키즈 카페도 요즘 뜨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무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템 중에서 내가 꼭 하나를 선택해서 창업을 한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막막하시죠?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에 내 상황에 맞는 무인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나에게 맞는 아이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 사업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상권 및 공간 특징은 진짜 어느 사업이나 상권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공간 대여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접근성과 편리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 인구, 건물이나 주차, 이런 편의성을 많이 고려해요. 특히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외에도 학생들이 주변에 많은 대학가이냐, 학원가이냐, 특히 이제 주거지 인근이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학습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인 키즈 카페는 유아나 아동 인구에 대한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많이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 인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주차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의 안전과 청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는 교통이나 상권,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특이하긴 하지만 내 집 근처, 내 집에서 가까운 곳들도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에 이 주거 지역도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판기형은 거주하는 인구들보다는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상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락 취미시설, 그리고 간편식 식음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 형태가 많다 보니까 10대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애용을 해요. 그래서
대학가나 학원가 위주로 선정하면 좋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유동인구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매출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판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 24시간 운영, 그리고 비교적 간편한 유지관리, 그리고 계속 운영하니까 매출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형인데요. 유동인구보다는 이제 거주인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상권에 유리해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뭘 사려고 하는데 멀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위치,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거리,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무인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는 공통적으로 이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이 인근에 있는 학교 또 학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참 고려 대상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및 관리 노력이에요. 상권에 대해서 봤으면 이제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과 관리 노력이 얼마나 드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임대형은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간 임대형이 투자 비용도 높고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 보수는 필요하죠. 다만 투자 비용에 비해 관리 비용이 낮아요. 간단한 청소 관리만 하면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물품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고 관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판기는 대부분 임대를 해서 렌탈비로 이제 지출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제 재고 보충을 하거나 기계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구매형은 지속적으로 이제 재고를 관리해야 하고 또 구매해서 보충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무인이다 보니까 도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 창업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상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운영하고 관리할 때 얼마나 노력이 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창업 유형별로 어떤 부분들에 유의해야 될까, 체크해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에요. 공간 임대형은 이제 먼저 법적 이슈가 있어요. 인허가가 안 나와요. 소방 인허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육 연구 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법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도 있고 각 업종별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로 인해서 창업할 때 알면 정말 좋은데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니까 이걸 나중에 고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공간 임대형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판기는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체적인 이 기계 결함 있죠. 고장나면 영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판기 자체의 기계 결함이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되 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출입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매장이 이제 조금 어수선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자판기형은 기계 결함과 매장 관리 이 두 가지에 조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매형 같은 경우에는 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특성들 있잖아요. 이제 사람 관리, 뭐 분실, 도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돈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홍보 비용이나 이런 기타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성이 달라져요. 500만 원치를 사서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500만 원을 버는 것 같지만 기타 비용 빼고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는 됐지만 또 재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도 여기서 재구매 200만 원 하면 200만 원만 남은 거죠. 나머지는 물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창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주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 개념에서는 시간을 여기다 오롯이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이라는 시스템을 쓰시긴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문의가 많은 거는
무인 키즈 카페가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무인 키즈 카페가 문의가 많고 어떻게 주차해요? 어디로 가요? 뭐 어떻게 이용해요? 부터 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이 부분들을 내가 직접 다 한다 라고 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인은 운영 시간이 굉장히 넓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애를 돌볼 때 계속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잘 안 돼요. 휴가 갔는데 전화를 받아야 된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응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 키즈 카페를 하면서 이제 고객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지만 몇몇 곳들은 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주님이 직접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게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문구 이런 옷가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채워놔요. 문구점은 업체에서 채우진 않아요. 본인이 다 이제 다 세팅해야 되고 옷가게도 자기가 세팅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이제 자동 세팅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가끔 유지 관리하는 형태에서 보면 되는데 문구나 옷가게 이런 데는 특히 자기가 이제 소분하거나 세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인 오락실이나 코인 노래방 이런 자판기를 쓰는 데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AS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을 때 바로 오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동작할 수 있는 지식이 너무 없으면 리스크를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안 된대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결국에는 현장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있어요. 또는 아주 잔고장이잖아요. 그냥 걸림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기계 판매한 곳에다 문의하면 나한테 AS 올 때까지는 한 달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계에 관심이 있거나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꼭 공부하거나 내가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 또 무인 키즈 카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무인 키즈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은 아니지만 한 30% 이상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우리 애들이라도 놀리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활용도하고 맞는지 또 보셔야 돼요. 물론 나만 쓰겠어요. 나만 써서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내 용도가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 이 시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냐, 내가 실제로 사용하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라이프 스타일과 이 비즈니스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자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창업을 해야 되는 그때 나에게 맞는 창업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창업을 하시면 실패 없는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핫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